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백지연 교수입니다. 추석을 전후로 본격적인 벌초 시즌이 되면서 가을철 열성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을철에 유행하는 감염질환, 가을철 열성질환입니다. 감염질환은 대부분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을철에 열이 나는 질환이다라는 의미에서 가을철 열성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가을철에 열이 나는 경우에 요로감염이나 폐렴 같은 흔한 감염 질환들이 원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가을철 열성 질환은 특징적으로 다른 계절보다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적절한 예방 수칙을 지키면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을철 열성 질환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쯔쯔가무시병, 두 번째 신증후군 출혈열, 세 번째 렙토스피라병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의 공통점은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 주로 머물러 있다가 우연히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폐에만 감염을 일으키는 폐렴이나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요로에만 감염을 일으키는 요로감염처럼 우리 몸의 일부에만 국한된 감염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적인 감염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쯔쯔가무시병,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병이 모두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고 전신적인 감염 질환에 따르는 공통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철에 발열, 오한과 함께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감염 질환들을 감별해야 할 진단의 후보에 함께 넣게 됩니다. 첫 번째 쯔쯔가무시병은 우리나라 가을철 열성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공식적인 집계로는 지난 10년 동안에 매년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작년 2012년에는 8,000명 이상으로 환자가 크게 늘어서 뉴스에서도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올 여름에 살인진드기라는 자극적인 이름이 언론에 많이 등장해서 진드기에 물려서 생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드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이 쯔쯔가무시병입니다.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라는 진드기의 유충에 물려서 생기는 세균성 감염 질환입니다. 털진드기의 유충은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 동물을 물게 되는데 털진드기가 많이 사는 수풀이나 나무가 많은 지역을 사람이 지나갈 때 우연히 사람을 물게 되면 이때 털진드기 유충 속에 있는 세균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린 직후에는 티가 나지 않다가 1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열이 나면서 두통,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 발진은 얼굴과 몸통에서 시작돼서 팔다리로 번져가는데 병이 생긴 초기에는 발진이 아직 생기지 않았거나 발진이 생긴 후에 빠르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진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단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쯔쯔가무시병에서 특징적으로 생기는 괴사딱지입니다. 진드기 유충에 처음 물린 자리가 처음에는 빨개지고 가운데 물집이 생겼다가 물집이 터지고 남은 움푹 파인 자국 위로 1cm 정도 크기의 검은색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자국을 발견하면 쯔쯔가무시병의 진단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 괴사딱지는 다리나 배같이 잘 보이는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진드기 유충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부위도 잘 물기 때문에 겨드랑이나 속옷 안에 가려진 부위, 유방 밑과 같이 피부가 접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괴사딱지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이 유행하는 가을철에 특히 성묘를 다녀오거나 밭일, 야영, 낚시 같은 야외 활동을 하고서 1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난 후에 열이 나면서 괴사딱지나 발진, 다른 증상들이 같이 있으면 이런 임상소견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혈액 검사로 진단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결과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는 혈액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임상소견을 통한 진단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쯔쯔가무실병은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 낫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2주 정도 고열이 지속되다가 서서히 회복되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쯔쯔가무실병으로 진단이 되어서 잘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고열은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떨어지게 되고 이후에 두통이나 복통, 미식거림 같은 다른 증상들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도 권태감이나 무기력증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해도 감염된 지역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드물게는 쇼크, 호흡부전, 여러 장기의 기능 손상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 유충에 물리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행 시기인 가을철, 특히 늦가을에 위험 지역인 나무나 풀숲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대다수의 환자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드기 유충에 물릴 위험이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외 활동 전에 긴 팔, 긴 바지 옷을 입고 소매 끝, 바지 밑단, 허리띠 부위를 잘 여미고 이런 부위에는 약국에서 파는 곤충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잘 세탁하고 샤워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두 가지 열성 질환인 신증후군 출혈열과 렙토스피라병은 쯔쯔가무실병에 비하면 더 드문 질환들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매년 4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0월에서 12월에 걸쳐서 많이 발생합니다. 쯔쯔가무실병과는 다르게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 질환인데 등줄쥐라는 이름을 가진 쥐에 소변이나 대변에 바이러스가 섞여 있다가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뚜렷하지 않은데 건조한 날씨에 쥐의 소변이나 대변이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농부나 군인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발열과 출혈 증상, 신부전, 즉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한 소견입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에 2주에서 3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다른 가을철 열성질환처럼 발열, 두통, 근육통, 복통이 많이 생깁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경우가 많고 등과 양쪽 허리 통증이 특징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늦가을에 야외 활동을 피하고 쥐의 배설물에 접촉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예방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렙토스피라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을철에 쯔쯔가무실병, 신증후군 출혈열을 진단할 때 감별이 필요한 감염 질환이지만 최근 5년 동안은 매년 100명 이하로 집계되는 흔하지는 않은 감염 질환입니다. 렙토스피라라는 세균이 쥐나 다른 동물의 소변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될 때 렙토스피라병이 발생합니다. 소변에 오염된 물에 들어있는 세균이 상처가 있는 피부나 장시간 물에 잠겨서 부른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벼베기 작업을 하는 중이나 캠핑이나 수영, 낚시 같은 여가 활동을 하는 중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되면 5일에서 2주 정도의 잠복기 후에 독감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되고 그 이후의 경과는 아주 다양해서 감기처럼 앓고 끝나는 환자부터 이후에 황달이나 콩팥 기능 이상, 폐출혈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해서 사망에 이르는 환자까지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환경을 깨끗이 해서 들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필요하겠고 들쥐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긴 바지나 장갑, 장화 같은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때로는 중증 질환이 될 수 있는 가을철 열성 질환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드기 유충에 물릴 수 있는 환경이나 주의 소변이나 대변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최대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셔서 건강하게 가을철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